자, 오늘은 여기 이쪽 잠깐 봅시다. 여기부터 진행할게요. 왜냐? 우리 어제 절대값 부등식 했잖아요. 요걸로 다시 한번 다지는 게 낫겠죠. 자, 4번 이제 오늘은 개념 조금 하고 문제 위주로 많이 풀 겁니다. 자, 절대값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건 어제 절대값 부등식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마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절대값 방정식은 이렇게 절대값 x가 a라고 돼 있는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간 등식을 절대값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친구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제는 그걸 방법을 제시하고 바로 이제 문제를 풀어봤다면 오늘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왜 0을 기준으로 나눠서 봐야 될까요? 왜 많은 숫자 중에서 굳이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해야 될까라는 거야.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면 절대값 안에가 0일 때가 이 0이 딱 기준이 잡히는데 왜 기준이 될 수 있냐면 이 0을 기준으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나눠져요. 근데 우리가 절대값에서 절대값 안에 있는 게 플러스면은 특징이 부호를 안 바꾸죠. 마이너스를 안 곱하죠. 근데 음수면 어때요? 마이너스를 곱해주죠. 근데 그걸 나누는 기준의 척도가 0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제 0 이상일 때랑 이거 오타다. 여기 는 좀 지워주세요. 는 좀 지우세요. 거기 아래쪽에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거를 풀어서 적어보면은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0 또는 양수일 때인데 이제 한글로 적으면 근데 이제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부호가 안 바뀔 때죠. 부호가 안 바뀔 때입니다. 그럼 아래쪽은 이거는 결국 음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부호가 바뀔 때죠.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고 부호가 안 바뀔 때는 절대값 풀 때 마이너스 안 곱하니까 그냥 x는 a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음수일 때 같은 경우는 부호를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민호 여기까지 이해되니? 현우는? 알았어요. 아마도에서 만족할게요. 자, 그럼 참고로 봅시다. 참고로 자, a가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라고 돼 있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줄게요. 절대값 붙여서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절대값은 반드시 양수를 만드는 기호란 말이야. 양수를 만드는 기호란 말이야. 그럼 결과가 음수가 나올 수가 절대 없죠. 그러니까 x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마이너스 2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 없다. 그러니까 저 억지로 답내는 게 아니라 논리성에 의해서 해가 없다는 거를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물론 이제 1학년 때는 뭐 이거까진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절대값에 관련돼 가지고 자꾸 깊이 캐내거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적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자, 어제도 했던 거였죠. 어제도 이제 이 절대값이 2개짜리일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을 잡는 게 2개였죠. 얘가 0이 될 때랑 얘가 0이 될 때 잡아서 A와 B일 때였지. 자, 그럼 가정을 하면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게요. 그러면 이때 같은 경우는 어제도 했다시피 A랑 B를 잡고 이렇게 3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될 것이다. 즉 케이스가 3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x가 a보다 작은 거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x가 a 이상 b보다 작다였고 세 번째는 x가 b 이상이었죠. 이걸 가지고 한 20분 얘기했었죠 어제. 왜 저기에 는이 붙어야 되고 하는지 가볍게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x가 a보다 작대. 그럼 x가 a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겠죠. a보다 작은 수니까. 그리고 b가 a보다 크다 했거든요. 그럼 이 친구도 음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뭐예요? 둘 다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여기 둘 다 부호가 바뀔 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A와 B 사이라고 했을 때, A와 B 사이였을 때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위에 있는 친구가 양수가 되는 거죠. A보다 큰 거니까 결국 A보다 크면 양수가 되겠고, 근데 이제 B보다 작기 때문에 여전히 이 친구는 음수인 거죠. B보다 작기 때문에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아요. 그럼 B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둘 중 하나만 바뀔 때죠.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x가 b보다 큰 거니까 첫 번째 것도 양수고 두 번째 것도 양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의 특징은 둘 다 부호가 안 바뀔 때죠.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거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친숙하게 바라보자면 절대값이 두 개일 때는 세 개로 나누는 이유가 특징이 세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둘 다 부호가 바뀔 때. 두 번째, 둘 중 하나만 바뀔 때. 세 번째, 둘 다 부호가 안 바뀔 때. 무조건 이렇게 반드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계산해서 쌤이 쓴 거니까 요거는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부호가 나눠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좀 여러 개를 좀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어제 했던 거를 계속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다 요거 생각해가지고 어제 얘기했고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야. 그럼 머릿속에 잘 남겠죠? 제발. 루트하고 제곱 있으면은 루트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했었죠? 루트를 없애되 절대값을 붙여서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어제 분명히 얘기했죠? 그리고 이 얘기도 했죠? 절대값을 제곱하게 되면은 절대값이 사라진다까지도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그지? 이거 기억해야 된다. 이거 갑자기 막 대뜸 뚝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너네들 위해서 준비한 거. 자, 뭐냐면 절대값하고 절대값에서 이렇게 A에도 절대값 돼 있고 B에도 절대값 돼 있죠. 그랬을 때는요, 그냥 한 번에 써버리세요. 한 번에 처리해도 괜찮아요. 이유가 뭐냐면 절대값 마이너스 2 곱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3이 있어요. 그럼 얘는 결국 2 곱하기 3이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절대값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써도 어차피 똑같이 6이잖아요. 변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한 번에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너네가 이해할 때 편해요. 근데 단 이렇게 더하기 빼기 꼴로 돼 있을 때 있지. 더하기 빼기 꼴로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절대값을 따로 쓰면 안 돼요. 자, 왼쪽 거하고 연결시키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라고 돼 있을 때 한 번에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3이라고 해봤어요. 자, 그럼 더하기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2가 될 거고 얘는 3이 될 거니까 5가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계산해 주시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가 달라지지. 이렇게 너네가 수학할 때, 수학 개념을 공부할 때 부등식에서도 한 2번 정도밖에 얘기 안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너네들이 뭔가의 성질을 이해할 때 있죠. 뭔가의 식을 이해할 때 있지. 숫자를 넣어보세요. 꼭. 그냥 보고 아 그렇구나 이러면은 도움이 아예 안 돼요. 머릿속에 안 들어가 절대로. 꼭 숫자를 넣어서 왜 이게 성립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 수학에서는 숫자를 대입해서 이해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 사실 안 좋아해. 그냥 식으로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수학이라는 그 학문이 그런 거고 우리는 결국 요걸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입시에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입력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막무가내로 외워버리면은 활용을 절대 못해. 그래서 숫자를 넣어보면서 특히 부등식 할 때 숫자를 꼭 넣어보면서 이해를 하자고요. 또 말 안 듣긴 한데 왜냐 이 말을 또 기억 못하거든. 아무튼 자 그리고 다음 참고 내용이 뭐냐면 너네 원래 절대값 뜻 아세요? 그냥 절대값 하면 그거죠. 양수 만든다 이거죠. 근데 사실 그게 절대값의 성질이에요. 절대값은 뜻은 그 뜻이 아니야. 절대값의 뜻은 이건 참고적으로 봐. 중1 때 나와요. 절대값의 뜻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선이 있을 때 원점에서 절대값 했을 때 2 되는 걸 찾으래. 그럼 이게 원래 정말 의미가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게 누구야?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는 거야. 그래서 풀마 2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해왔던 거예요. 이게 원래 절대값의 원리야. 정의야. 그래서 이 절대값이라는 게 거리라는 단어가 이제 뜻으로서 정의로서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너네 수학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게 이제 말을 좀 바꿔보자면 거리라는 말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절대값 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속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너네가 아직 뭐 하진 않겠지만 속력을 그 거속시로만 이제 아마 배웠을 거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면 너네 그 과학 시간에도 당장 속도랑 속력이 나오거든요. 근데 속도는 뭐냐면 앞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잡고 뒤로 가는 걸 마이너스로 잡아요. 그러니까 즉 부호가 있어요. 속도는. 근데 이제 너네가 가장 많이 봤을 속력이라는 친구는 무조건 양수만 다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거리라는 말이 나온다든지 속력이라는 말이 나온다든지 이 속력은 사실 고2 때 나옵니다. 고1 때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 거는 다 절대값하고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기라는 말도 수학에서 등장을 했을 때 절대값하고 관련 얘기 돼 있어요. 크기는 음수가 없어요. 무조건 양수만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멘트들이 나오면은 절대값 문제구나 라고 해야 돼. 근데 너네가 1학년 때 가장 자주 접할 말은 거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빈도수가 많진 않지만. 알았죠? 그래서 거리, 속력, 크기 그건 절대값으로 바라보면 된다. 왜? 절대값의 정의가 거리이기 때문에. 이걸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절대값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 얘기했었고 한 방정식 얘기했었고 했었고 그리고 이 3차 방정식하고 이 연립 방정식, 이 부정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너네 중간고사는 2차 함수까지다. 너네 중간고사 시험 범위 2차 함수까지야. 기말고사 시험 범위인데 이거는 우리 수업 마지막 때 있죠. 우리 뭐 2월 마지막 주에 이제 종강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쌤이 개념을 좀 설명해 주려고 여기 복습 차원에서 개념 설명 다시 해주려고 그리고 너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공부할 때 요 프린트 받으신 거는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개념을 요약해 드린 거고 필요한 것만 딱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계속 보면서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둔 거기도 하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라든지 필요하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수업 때는 요거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 1회차 할 때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얘기 안 했었죠?
좀 심화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쌤하고 여기서는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고요. 그래서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방정식에서 너네한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1페이지예요. 이 1페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2차 방정식, 그 다음이 1차 방정식. 이 순서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바이블처럼 정말로 이거 고3 때까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진짜 너네 고1 1학기 때 쓰고요, 2학기 때 쓰고요, 고2 1학기 때 쓰고요, 2학기 때 쓰고요, 고3 때 수능 때까지도 쓰는 개념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 근데 아이들이 아예 안 해. 안 봐. 어제 내가 또 30분 가지고 잔소리했잖아. 여기서는 안 할 거야.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 중요한 거. 그나마 지금 주입된 게 딱 하나 있잖아. 근이 뭐야? 등식을 만족하는 X값. 요거 딱 하나는 주입됐잖아. 그리고 2회차 때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요거 있죠. 이거 나머지 정리해서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쌤이 이거 엄청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그때 가서 새롭게 다시 듣지 말고 지금 이걸로 빨리 익숙해져 놔야 쌤이 이거 말고 당연히 뭔가를 더 알려주려고 하겠지. 정말 나는 수학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수학에 대해서. 고등학교 수학 내에서. 그럼 그거를 이해하려면 요게 기본 베이스로 바탕이 돼야 돼. 그러니까 딴 친구들은 뭐겠어? 아니 좀 내 다 제자들인데 좀 안타깝지만 딴 친구는 뭐겠어? 이거 이해하는 것도 잘 못하고 힘들 거란 말이야. 근데 너네는 요거를 그냥 당연하지 이렇게 만드는 거지 할 정도로 계속 봐야 돼. 여기를 고난이도 문제 재료라고. 그럼 그때 가서 당연하지 이러고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더 설명하면 요거를 이제 또 추가적으로 알아가면 되겠구나. 그럼 훨씬 더 공부가 효율적이 되는 거죠. 알죠? 자, 그래서 개념을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오늘은 유형 연습 위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부터 진행을 할게요. 오, 다 따로 정리해봤어? 야, 보고 배워. 따로 정리도 해봤대. 내 말만 듣고 동기부여 살짝 얻고 30분 지나면은 에이 집에 언제까지 이러지 말고 정리 좀 해봐. 쌍욕 먹고 하기 전에. 그럼 서연이는 나중에 개념 정리할 때 너 빼줄게요. 너 그냥 읽고 계세요. 애들 개념 정리하고 있을 때. 쌤이 항상 이제 내신 기간 들어가면 30분 동안 개념 깜지시키거든요. 뭔 오해요, 이 짜식아. 그게 얼마나 괴로운데.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맨날 애들이 이러고 있어. 내가 뻑큐 먹어 이래. 진짜 고1 애들이 그랬어. 그 지금 신명에서 1등급 나온 친구가 있거든. 근데 그 친구가 민지 서민지. 응, 언니. 그 언니가 2학기 때 왔어. 2학기 때 왔는데 이제 여기 왔을 때 조금 헤맸어. 그러니까 전에 학원에서 하던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더라고 나에 대해서. 근데 중간고사 때는 2학기 시작할 때쯤 왔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어쩔 수 없이 전에 있던 걸로 했었고 기말고사 할 때 이제 했었는데 중간고사가 2등급이 떠버린 거야. 그러니까 애가 멘탈이 완전 깨져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이제 기말 때 자기가 이제 뒷번호도 이제 못 갔었는데 애들은 딴 애들은 뒷번호를 못 푼 거야. 시간이 없어서. 근데 자기 뒷번호까지 갔다고 막. 그때부터 나에 대한 이제 신뢰를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시작하면은 나 10분 동안 수업을 안 해요. 개념 봐 이래요. 그 애들 읽어요. 그리고 내신 기간 들어가면 한 30분 줘요. 아니다.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뭐냐면 야 깜지 개념 써 이러고 있다고. 뭔가 하죠 이게. 문제를 설명 안 하고 왜 이 새끼는 2주 동안 날로 먹고 있지 막 이러면서. 왜 나는 이러면서 핸드폰 하고 있거든. 근데 지금 애들은 다 그래도 나를 신뢰해서 만족하고 있어요. 다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 하라고. 신뢰만 보내지 마. 신뢰만 보내지 말고 해. 알지?
그때 하는 게 없으면 성적 당연히 안 나옵니다. 정말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자, 봐보자. 그러니까 오로지 다 개념으로 풀 거야. 뭐 스킬 이런 거 없어요. 유형 연습이어서. 자, 봐봐.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들은 쌤이 이제 2004년부터 2025년까지 고1과 너네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고2 모의고사를 전부 다 쌤이 한 문제 한 문제 봐가지고 너네들한테 알려주거나 연습시킬 수 있는 거 다 쳐내가지고 만든 거예요. 처음에 100문제 했었어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쳐내가지고 이 정도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배운 개념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야. 자, 봐보자. 이제 잔소리 그만할게요. 자, 1번 보면요. 자, 고1 거예요. 고1 거.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설명해야겠구나. 이게 3월 고1이라고 돼 있지. 이게 너네 3월 모의고사야. 3월 모의고사. 너네 3월 학기 시작하잖아요. 2주 뒤에 바로 시험 봐요. 그때 모의고사라는 걸 보거든. 그때 이제 3월에서 시험 범위가 어디냐면 중학교 전 과정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3월 모의고사 근데 못 봐도 전혀 불이익 없거든요. 잘 보면 이익이 딱 하나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너네가 아직 중간고사를 안 봤잖아요. 그럼 너네를 수준을 판단하는 척도는 3월 모의고사야. 그러니까 3월 잘 봤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쁨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쁨을 받으면 좀 더 장점이 뭐냐면 생활기록부를 챙겨준다든지 아니 뭔가 입시에 관련된 걸 좀 뭔가 챙겨준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첫인상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쌤이 아마 2월 중순쯤부터 한 2, 3주 정도 잡고 이제 3월 모의고사를 연습을 할 거거든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기 전에 너네가 뭘 가장 하는 게 좋냐면 문제 풀려는 것도 하지 말고 어차피 개념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 그럼 네이버 검색에 치든 구글에 치든 유튜브에 치든 많아. 근데 유튜브는 영상으로 된 거니까 별로 비추하는데 중학교 개념 정리라고 치면은 되게 많아요. 요약된 거. 그거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은 쌤이랑 준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면 어렵다라기보단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서 틀린 거예요. 너네 뭐 정비례 반비례 기억납니까? 안 나지 않습니까? 소위 뭐 히스토그램 기억나요? 안 나잖아. 도수분포 다각형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되게 쉬워요. 그때는 어려웠지만. 아무튼 다시 내봅시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 2차 방정식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 거예요. 자, 보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한 근을 알려줬어요. 한 근을 알려줬습니다. 자, 그때 mn이 모두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죠. 자, 이제 너네가 이거 한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자연수라는 말이 등장했을 때는 직접 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직접 찾는 거예요. 만족하는 걸. 그때 순서상 n,n의 개수라고 돼 있죠. 순서상 개수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 찾아 이 소리입니다. 그냥. 그럼 봐봐. 우리 근이 뭐였어요? 개념 공부 다시 해야죠. 뭐야, 민우야? 우와, 야, 너가 그렇게 1초도 고민 안 하고 얘기한다니. 야, 너 많이 발전했다. 아, 요즘 수업해다가 좀 달라진 것 같긴 하던데. 아, 너는 못 느껴. 이렇게 근이 등식에 만족한 X값이지. 그렇기에 문제에서 근을 알려준 거야. 내가 이 근을 저 2차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근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입식 교육된 게 뭐야? 근이 등장하면 대입은 한번 꼭 해보자. 요거였던 거죠. 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은 m-2n 제곱 마이너스 m 곱하기 m-2n 더하기 n 제곱은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개하면 되겠지. 전개는 그냥 쌤이 바로 할게요. 그럼 바로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전개 틀려버렸네. 마이너스 2mn 아유, 말도 힘들어. 그리고 더하기 5n 제곱은 0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n으로 묶게 되면요 마이너스 2m 더하기 5n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0이 나와야 되지.
그치? 둘이 곱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건 뭐겠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죠. 둘 중 하나가 0이어야 곱했을 때 0 될 거 아니야. 이해되지 충분히. 그런데 mn이 뭐였어? 자연수였단 말이야. 그럼 n은 절대로 0일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 친구가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어떤 결과여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m 더하기 5n이 무조건 0이어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이건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n 있고 n 있죠. 그럼 n을 이렇게 약분을 해가지고 바로 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서현이 약분이 먼저 혹시 보였었니? 묻기 전에? 자, 그러면 이걸 조언해 줄게. 약분이라는 거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원래. 왜냐? 약분은 약분하는 숫자 있죠. 걔는 절대로 0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0 곱하기 x가 0이야. 그럼 0을 약분해서 x를 1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방정식의 근은 뭐예요? 해가 무수히 많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약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양변에 역수를 곱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정이 되는 숫자로 약분을 해야 돼요. 근데 0분의 1이라는 건 정의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분하고자 하는 문자라든지 숫자가 0이 아니어야 돼. 약분하기 위해선. 근데 자연수라 했으니까 약분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명심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알지?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2m은 5m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자, 쌤이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근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공부시키고 싶어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알려주고 싶어서요. 자, 다시 우리 mn이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세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직접 세려면은 노가다로 막 세는 방법이 있겠지만 수학에서 노가다로 세는 건 별로 안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노가다로 세면은 눈치를 못 챈 거고요. 수학에서는 어떻게 이제 세라고 나오냐면 효율적으로 세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식을 바라봤을 때 어떤 효율성을 가질 수가 있어서 이 문제를 갖고 왔거든. 서현 혹시 m은 어떤 숫자여야 될까요? 뭐라고요? 5요? 5까지 딱 절반 맞았습니다. 자, 지금 봐봐. 2 곱하기 m이랑 5 곱하기 n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좌변에는 현재 5가 있어 없어? 좌변에는 현재 5가? 없죠. 우변엔 2가 없죠. 그래서 m은 일단 무조건 5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절반 맞았다는 거예요. 5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그럼 n은 반드시 몇을 갖고 있어야겠어 일단? 2를 갖고 있어야지 좌변과 우변을 같게 만들 수가 있어. 오케이? 근데 5랑 2 말고 또 있어. 이거를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5K, 2K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이게 뭐냐면 이 식이 의미하는 게 5의 배수. OK, 그러니까 K에다가 1, 2, 3, 4, 5, 6, 7, 8, 90을 넣어요. 그럼 5, 10, 15, 20, 25, 3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게 5의 배수의 뜻이죠. 그럼 2K의 의미가 뭐겠어요? 2의 배수겠죠. 그래서 너네가 이런 식이 나왔고 mn이 자연수라고 나왔지. 그럼 이걸 본 순간 바로 해야 되는 게 m은 5의 배수, n은 2의 배수. 이게 바로 돼야 돼요. 실제로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대입해 보면 10K 똑같아졌죠. 그러니까 똑같게 만들기 위한 이제 효율성을 만들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mn이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직접 찾는 거죠. 그럼 m 가능한 게 따라서 m은 5 가능하고 10 가능하겠지. 그리고 n이 가능한 거는 2, 4, 6, 8, 10이겠죠. 오케이? 민호 여기까지 이해했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 순서쌍이라는 걸 찾아야 되지. m,n을 찾으라 했죠. 그래서 m,n을 찾으면 뭐냐면요. 얘가 5 아니면 10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5였다고 치면 n이 가능한 거 뭐야? 2, 4, 6, 8, 10이지. 그럼 그걸 순서쌍으로 5,2, 5,4 이런 식으로 써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10일 때도 해봐야겠죠. 2일 때, 4일 때, 땡땡땡, 10,10 이렇게 순서쌍을 나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뭐야? 예일 때 5개 나오지. 5,2, 5,4, 5,6, 5,8, 5,10 10일 때 10,2, 10,4, 10,6, 10,8, 10,10 5개 나오지. 그래서 총 몇 개인 거예요? 10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순서쌍을 직접 찾았잖아. 근데 이제 어떻게 해도 되냐? 이거는 경우의 수 관점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n 가능한 게 두 가지지. 아이고야. 두 가지고 n 가능한 게 5가지죠. 네, 그걸 곱해서 답 내시면 됩니다. n이 가능한 게 두 가지, n이 가능한 게 5가지니까 둘이 곱해가지고.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직접 세시면 됩니다. 뭐 금방 세니까. 그래서 답이 뭐야? 10개가 아니야? 10 이하의 자연수. 어이? 답이 어디 갔어? 아, 설마 계산 잘못했나? 잠시만요. 계산 잘못했나 좀 볼게요. 네, 계산 잘못 안 했는데. 응? 뭐야? 잠깐만. mn이 모두 10 이하의 자연수일 때 에? 뭐야? 잠깐만. 야, 뭐야 이거? 잠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x는 m-2n이다. mn이 모두 10 이하의 자연수일 때 mn이 모두 10 이하의 자연수일 때 꼈다고? 아, 맞다. 아, 맞다. 왜 이렇게 세고 있어? 오, 그래. 오, 잘못했다. 아, 맞네. 아, 미안. 여기 좀 지워주세요. 아, 쏘리. 쏘리. 응. 아, 미안합니다. 오, 완전 바보짓을 해버렸네. 응. 미안합니다. 지워주세요. 깜짝 놀랐네. 아,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였어. 이거 왜 이상하게 썼어? 봐봐잉. m은 5k, n은 2k라고 했죠. 여기 k가 어때요, 문자가 서로? 같죠? 같아야지 10k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아까는 뭐였어요? 쭉 하고 그냥 다 써버렸죠. 네, 그게 아니고요. 이제 5k, 2k니까 k가 이제 1이었으면 5,2라는 순서상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k가 2였으면은 10,4라는 순서상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5k, 2k에서 mn은 서로 k로 연결돼 있거든. k로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막 쓰는 게 아니라 여기 k에다가 숫자 넣어서 이제 하나씩 찾아줬어야 되는 겁니다. 아, sorry. 진짜 이상한 짓을 했네. 자, 일단 괜찮나요? 이해됐나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EM은 ON이라는 식이 등장을 했을 때 이때 M은 5의 배수, N은 2의 배수 이렇게 바로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특히 그 배수라는 식은 뭐 7의 배수면 7K, 뭐 8의 배수는 8K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 뒤에 K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봐볼게요, 이제. 자, 2번 보면은 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얘가 공통인 해를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 합이죠. 자, 지금 문제 뭐예요? 둘이 공통인 해를 가져야 돼요. 공통인 해가 뭐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 1이라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졌으면 여기서도 마이너스 1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인 거 아니야? 공통인 해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공통인 해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친구를 먼저 근을 구해볼 겁니다. 그러면 x는 2 또는 인수분해 했다 치고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러면 공통인해를 가져야 되니까 얘가 공통인해를 가져야 되잖아? 그럼 2를 공통인해로 가질 수도 있겠지. 아니면 마이너스 1을 공통인해로 가질 수도 있겠지. 뭘 갖는지 모르니까. 그쵸? 그래서 문제가 모든 실수 K값의 합이라고 나온 거예요. 얘일지 모르겠어? 야, 그럼 다 넣어봐. 그럼 그때 대입하면 K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등장한 K에서 더해. 이 소리예요, 지금. 그럼 X가 2일 때를 풀어보면은 8 더하기 2K 마이너스 6이 0이죠. 자, 이것도 대입한 이유가 뭐야? 근이 결국 2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등식을 대입하면 당연히 X에 대입을 하게 되면 등식을 만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K는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자, 마이너스 1일 때도 대입해보면 좋겠죠. 2 빼기 K 빼기 6은 0. K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모든 실수 K 값 합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무난한 문제였고요. 자, 3번으로 갑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2차 방정식에 두 해가 마이너스 1이랑 m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 두 해가 3분의 1 n 나와 있죠. 자, 그때 mn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곱하고. 자, 그럼 서연아, 너는 이 문장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대입한다?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고 있으면 그럼 안 할 텐데? 요 문장까지 딱 보면은 너네가 고등학교 학생이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이게? 고등학생이 스며들었으면은 근각에서의 관계가 떠올라야 돼요. 원래는 근각에서의 관계가 떠올라요. 두근에 곱딱 쓰라고 준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생각을 저거 해보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쓰는 이유가 사실 목표는 딱 하나야. 그걸 가지고 연립해가지고 문자를 구하는 거거든. 근데 이 상태에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하잖아. 문자가 안 줄어. 문자가 늘어. 그치? 근데 봐봐. 얘랑 얘까지 딱 비교를 하면요. 마이너스 1이라고 언급을 했고 여기 3분의 1이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럼 결국 근을 정확히 몇인지 알려준 거죠. 그럼 그 근을 대입을 하게 되면 A와 B에 관련된 식이 나오겠지. 3분의 1도 대입하면은 A와 B에 관련된 식이 나오겠지. 그 둘을 연립해가지고 A, B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방법은 두 개예요, 지금.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푼다와 근을 대입해서 푼다예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근각에서의 관계는 뭐야? 근각에서의 관계를 만들면 A, B, M 나오는 게 아니고 문자가 늘어나 버려, 식이. 근데 근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대입하고 대입하면 A, B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을 대입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A 더하기 2 더하기 B는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은 9분의 B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A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A, B를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돼. 바로 그냥 식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정말 효율적일까? 이런 생각도 평소에 가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럼 정리를 합시다. 그럼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고요. 요거는 양변에 9를 곱해서 정리합시다. 그럼 9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분의 2양 시키면 6까지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연립하면 A랑 B를 구할 수 있겠지. 예, 그래서 따라서 A는 1이 나오는 거고 B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됩니다. 뭐 이거는 쌤이 그냥 바로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봐봐. 지금 A랑 B를 알아냈지.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거를 활용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어떤 연습이냐? A가 현재 1이고, 즉 X제곱, B가 지금 그리고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뭐겠어?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근을 찾을 수 있겠지. 근데 봐봐, 여기 완벽하게 칙 나왔지. 마이너스 1 있고 M 남았지. 그럼 이때였으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근각의 관계를 쓸 거야 이때. 그래서 이때 두근의 곱을 하는 거였다. 그럼 두근의 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이걸 여기서 하게 되면 마이너스 M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N값 바로 3 나오는 거죠. 물론 근으로 찾아서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B가 3이 마이너스 3이었고 그 다음에 A가 1이었잖아. 그럼 마찬가지야. 두근의 곱이 몇이나?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두근의 곱은 뭐인 거야? 3분의 1n이잖아. 그러니까 n값이 바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1번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배웠던 걸 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 2차 방정식 나오고 두근 얘기하면 우린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근각계수의 관계 쓰는 거거든. 2차 방정식 나오고 두근 얘기했을 때 근각계수의 관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민우 씨? 복수 잘해주고 선생님 괜찮고요? 여상관계. 그리고 얘는 지금 요 스타일은 이제 다 3월 모의고사라 이런 것도 나온다를 보여주는 거야.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문제가 이게 잘못 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쌤이 무슨 유형이라 부르냐면 우리 똥 치우는 유형이라 부르거든요. 얘가 똥을 싸재는 거예요. 잘못 봤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제대로 다시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뭐 유형을 그냥 정리하자면 사연한테 물어봐야겠다. 잘못 본 유형은 어떻게 너가 접근을 했어요? 기억 안 나죠? 자, 너네 중학교 때 심심치 않게 잘못 봤다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모의고사에서도 나왔고요. 그렇지. 잘못 본 유형은 딱 풀이가 하나야. 그럼 잘 본 거 봐. 잘 본 거 보면 돼요. 이게 다야. 아마 너는 유형편인가 개념편 그 연습 문제 있을 거야 이게. 그럼 봐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저기서 A를 잘못 봤대요. 그럼 이 말은요. A를 잘못 봤다라는 말은 자 2차 방정식으로 연결했으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로 본다면 두근의 합을 잘못 본 거죠. 그럼 빨리 잘 본 건 뭐야? 두근의 곱은 잘 본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두 근이 1이랑 3이 나왔대잖아. 그러면 이제 두 근의 곱을 바로 하면 되는 거지. 아이고야. 두 근의 곱을 바로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B는 6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바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중학교에서 뭐였어? A를 잘못 봤어? 그럼 B를 잘 봤겠네 해가지고 1, 3 대입해가지고 연립해가지고 B 찾았단 말이야. 그건 중학교 때나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우리는 근각에서 그렇게 알잖아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풀어야죠. 자, 그럼 여긴 필기 안 할게요. 자, B를 잘못 봤대요. 그럼 A를 잘 봤겠죠. 그럼 두근의 합을 잘 봤겠죠. 그래서 두근의 합을 바로 하는 거야. 그때 두근이 마이너스 1이랑 2래요. 그럼 두근의 합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잘못 본 건 잘 본 거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이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랑 연결을 시킨 거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답이 40이 나오는 거지. 잘못 본 건 잘 본 거 봐라. 자, 다음 5번으로 갈 건데,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갖고 온 취지는 이 퍼센트 관련된 것 때문에 지금 갖고 왔어요, 쌤이. 이 퍼센트가 너네 자주 나와요. 아마 중간고사 때로 등장할 수도 있어요, 이 퍼센트는. 그래서 물론 퍼센트가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건 필기 좀 합시다. 퍼센트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 증가 감소에 대한 이제 유형이거든요. 자, 숫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한번. 서연아, 너가 대답이 제일 빨라서 그냥 너한테 얘기할게요. 너에게 1,000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마법의 1,000원이에요. 이게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10%가 오른대요, 이 1,000원이. 가치가. 그 얼마가 돼 있을까요, 다음날에? 1,200이요? 1,100원이 돼 있겠지.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없잖아. 그렇지? 근데 이건 계산한 결과죠. 계산한 거잖아, 자연스럽게. 그럼 그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주자. 그럼 계산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1,000원에다가 증가한 거니까 더해졌겠지. 1,000원에 몇 %가? 10%가 붙었겠지. 그래서 이 1,000원의 10%는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하면 돼요. 1,000원의 10%는. 여기까지 됐어요? 민우 괜찮아요? 그럼 봐봐. 그럼 이 둘을 보면은 뭘로 묶을 수 있냐면 1,000으로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적히게 돼요. 1,000으로 묶은 겁니다. 이해 가능하니? 자, 근데 봐봐. 한 번 더 자고 일어났더니 또 올랐어. 그럼 서연아, 금액으로 얘기하면 얼마일까? 결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이 금액의 10%가 더 오는 거예요. $1,210원이 돼요. 1,210원이 됩니다. 잘 듣고 있죠? 그럼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된 거냐면 결국 뭐야? 이게 원래 하루 지났을 때 금액이었지. 근데 이 금액에 또 10%가 오른 거잖아. 그래서 얘가 연산이 전날 금액이었던 이 금액에서 요 금액의 요 금액의 10%가 또 붙는 거야. 이 금액의 10%니까 또 곱하기 100분의 10을 해준 거라고. 이 금액의 10%가 붙는 거니까 이 금액의 10%가 증가한 거니까 더하기란 거고, 이 금액의 10%니까 이 금액을 그대로 쓰고 100분의 10을 또 곱한 거라고. 알겠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만 적어요. A의 R%는 식으로 A 곱하기 100분의 R이에요. A의 R%는 A 곱하기 100분의 R이야. 자, 그럼 어때요? 얘랑 얘로 또 묶을 수가 있죠. 그럼 묶게 되면은 얘는 다 묶었으니까 1이고요. 얘는 묶게 되면 여기 100분의 10이 남게 돼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10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의 제곱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제곱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봐봐. 이거는 지수로 보면 1이죠? 한 번 올랐을 때. 두 번 오르면 지수가 2죠? 그럼 또 10% 오르면은 이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10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의 몇 제곱? 세제곱이라고 바로 얘기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n번 올랐으면 n제곱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정리하면 이거죠. 따라서 A에서 R%가 올라요. R% 올라요. 근데 그게 n번이었어요. n번 그랬어. 그러니까 R%가 n번 오른 거야. 그럼 그랬을 때는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에 n제곱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라고요.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에 n제곱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응. 이게 지금 1000원이었던 거, 이 R이 10%였던 거잖아. 또 문자로 본다고 또 헷갈리지 말고. 그러면 감소하면 뭘까요? 그렇지. 증가는 더하기였고 감소는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1 빼기 100분의 R에 n제곱이라고 쓰면 끝나버리는 거라고 그냥. 이해할 수 있겠지? 이거 나온다. 잘 나와 이거 내신에서. 이거 명심해요잉. 네, 필기하시고. 자, 그럼 이제 가보자.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봐봐. 어느 주유소에 1리터당 A1인 기름이 있대요. 1리터당 A1이래요. 근데 그때 하루에 B리터를 판매했대요. 그럼 예를 들어보자. 1리터에 1000원이래. 그럼 내가 50리터 팔았어 하루에. 그럼 나 얼마 벌어? 5만원 벌 거 아니야.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 뭐 하면 돼? 그냥 이거 둘이 곱하면 되지. 그럼 지금 문제 뭐래? 1리터에 A1이래. 근데 B리터를 팔았대. 그러면 얼마 버는 거야? A, B1을 벌게 되는 거 아니야. 현우야 이거 할 줄 아냐? 맨날 아마 쟤한테 안 물어볼래 짜증나. 자, 그럼 봐봐. 근데 이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뭐래? 이제 X% 내렸대요. 그럼 빼기를 해야겠죠? 근데 원래 기름값이 얼마였어요? A1이었잖아요. 그럼 A1에서요 X%를 내렸으니까 100분의 X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바로 쓰는 거야 식을 이제. 이해됐어? 그랬더니 판매량이 2% 증가했대. 판매량이 뭐였어? B리터였잖아. B리터. 그게 2X%가 증가했대요. 그럼 판매량은 B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X라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랬더니 뭐래? 판매액이 8% 증가했대. 판매액이 증가했대요. 판매액이 뭐야? 내가 판 돈 아니에요. 원래는 얼마였어요? 판매가 처음엔 올리기 전엔. 아, 내리기 전이구나. A, B1이었지? A, B1이 내가 판매한 거잖아 지금. 그치? 근데 그게 8% 증가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A, B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8이 이렇게 증가한 거 아니야. 됐어? 근데 얘가 판매액이지 지금. 근데 판매액은 원래 어떻게 계산해? 가격에다가 판 양만큼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A1일 때 B만큼 팔았으니까 AB라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 가격이 이거잖아. 판매를 이만큼 한 거잖아. 그럼 이 둘을 곱한 게 얘가 나와야 되는 거지. 됐어요? A1에 파는데 B만큼 팔았으면 그때 판매액은 둘이 곱한 거야. 가격을 내렸고 가격을 내렸더니 판매량이 이렇게 올랐어.
그때 판매액은 결국 가격이랑 판량을 곱하면 되는 거라고. 그게 8%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보면은 A, B가 약분이 돼요, 무조건. 즉 A, B가 뭔지 몰라도 이 문제는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거야. 분모가 지금 100이 자꾸 있지? 없애고 싶어. 양변에 몇을 곱하면 좋겠어요? 선생님 뭐라 했어요? 100이라 했어요? 네, 요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온 거예요. 이 설명도 있지만 또 여기서 연산할 때 실수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야, 너는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있어요. 이거 답 뭐예요? 30이죠? 넌 저걸 아 하고 바라보니? 근데 계산할 때 분배하니? 안 하지? 굳이 분배라는 단어를 쓰고 싶으면 분배는 한 번만 하면 되지. 그럼 6 곱하기 5라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양변에 100을 곱하게 되잖아? 그러면 한 번만 분배되는 거야. 이렇게 둘 다 분배가 안 되겠죠? 여기 곱하기잖아. 곱하기지? 그럼 100을 곱하게 되면 얘한테밖에 못 곱하는 거야. 그럼 얘는 여전히 분모에 100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양변에 만을 곱해야 돼요. 이거 정말 공부 잘해도 많이 실수합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옛날부터 맨날 봐왔던 건 이런 거거든.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있어. 그럼 분모 없애고 싶어. 그럼 여기다 6을 곱해버리잖아. 왜? 이렇게 6 곱하면 분배를 하니까. 근데 6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두 번 분배하는 게 아니라고. 한 번밖에 분배가 안 돼요. 곱하기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알지?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만을 곱했으니까 뭐야? 여기다가 100 주고 여기다가 100 줘도 된다는 거야, 이제. 그러면 100 빼기 x 곱하기 100 더하기 2x는 얘는 만 더하기 800이야. 만 더하기 800. 그래서 1800이 나와. 이거는 더하기, 여기 더하기죠, 여기 더하기. 더하기니까 이건 만을 분배한 거지. 그치? 그래서 계산하면은 계산해서 좀 이쁘게 정리할게요. 자, 2x 제곱 마이너스 100x 그 다음에 더하기 800까지가 나오게 돼요. 쌤이 전개하고 다 오른쪽으로 넘긴 겁니다. 근데 여기서 2로 약분이 돼요. 그죠? 그죠? 자,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x 찾으면 곱해서 400이고 더해서 50 되는 건 40이랑 10이지? 40도는 10 나와요. 근데 문제가 0하고 30 사이래. 그러니까 답은 40이 답이 되는, 아니 10이 답이 되는 거겠죠. 됐어. 이거 너네가 할 때 많이 실수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보고 어찌나 반갑든지. 예. 예선님 혹시 잘해야 됩니다. 이거 내신에서 자주 오히려 모의고사보다 내신에서 출제 잘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6번 봅시다. 자, 6번 보면은 자, 한영이는 네 자릿수로 돼 있는 전자우편 비밀번호가 있대요. 네, 전자우편 이메일이에요, 이메일. 그걸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다음과 같이 힌트를 적어놨대요. 바보 새끼야. 그냥 비밀번호 적어놓으면 되지. 굳이 힌트를 적어놨대요. 자, 그래서 네 자리를 지금 만들 건데 뭐라고 돼 있냐면 끝에 두 자리.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고 온 거는 너네가 한글로 된 문장 보고 이렇게 뭐라 해야 돼? 단순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연습시키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근데 그러려면요, 딱 가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가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한 대로 여기다가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끝에 두 자리는 뭐래? 25래.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야, 그럼 얘는 알려줬네 지금. 네 자리 다 알려주면 되지. 굳이 뒤에 두 개만 알려줬지. 근데 이제 뭐라고 했어? 각자리 숫자의 합은 19라고 했어요. 각자리 숫자의 합은 19. 그럼 우리가 지금 요거랑 요걸 모르죠? 그럼 얘를 x라고 잡고 y라고 잡자고요. 오케이? 그럼 각자리 수를 더했더니 19래. 그 말은 각자리 수를 이렇게 더했어. 그게 19라는 거니까 여기까지 되는 거 아니야. 연립방정식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조건을 읽으면서 너네가 이렇게 문자를 잡을 수 있겠니? 요거 연습시키려고 갖고 온 거예요. 안 어렵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요, 모르겠다, 안 알려줬다 한 건 다 문자 놔버리면 돼요 그냥. 그럼 다 조건 보자. 1000의 자리랑 10의 자리 합이래요. 그럼 1000의 자리를 x라고 했고요, 100의 자리를 y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럼 얘네들의 합에서 라고 했으니까 합에서 100의 자리와, 뭔가 잠깐 이상한데? 1000의 자리랑 10의 자리였구나. x 더하기 2죠 그러면? 여기서 100의 자리와 1의 자리 수의 합을 빼면이라고 했죠? 그럼 100의 자리는 y고 1의 자리는 5란 말이에요. 이걸 더한 거를 빼라는 거죠? 중요한 거 괄호치라는 거예요. 괄호. 우리가 어제 부등식 할 때 얘기했죠? 그게 3이 다예요. 그럼 이 식 정리하면 뭐야? x 빼기 y는 6. 그럼 이제 이거 연립하면 되겠지. 식 두 개 나왔으니까. 그래서 x는 9, y는 3까지 나와요. 그럼 문제가 각자리 수를 곱하라고 했어요. 그럼 9, 3, 2, 5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70이 나오게 됩니다. 됐나? 이거는 연립방정식이지만 이 문제를 갖고 온 이유는 저렇게 문장으로 돼 있을 때 너네가 문제에 주어지지 않은 걸 문자로 잡아서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한 거예요. 뭐 난이도는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7번은 잠깐 건너뛰고, 그리고 여기는 좀 도형 관련된 게 많이 나와가지고 좀 갖고 왔거든요. 네, 일단 여기 내용은 좀 다음에 시간 나면은 좀 할 거고요. 쌤이랑은 이제 10번부터 할 건데, 자, 요거는 이제부터는 뭐냐, 3월 모의고사가 아니라 너네 중간고사랑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들입니다. 지금부터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살짝 쉬었다가 한 5분 정도만 있다가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고 좀 쉴 사람. 자, 이 문제 발표. 자, 이거 중간고사에서 요즘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마 서영이는 익숙할 수도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에 한 근을 알파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근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런 건 바로 괜찮지? 자, 그때 이렇게 4제곱이 된 식을 값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 친구를 가지고 이 친구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럼 이 유형을 우리가 언제 했었냐면 나눗셈 할 때 했었어요. 나눗셈 할 때. 얘가 0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 친구로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 4제곱,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를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로 나눠보는 거야. 그럼 왜 나누냐면 이따 이유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처음에 2분의 1 알파 제곱을 이렇게 곱하겠죠. 그지? 그러면 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제 고등학교 걸로 온 거야. 중학교 거 넘어가고. 그럼 이 둘을 빼면 알파 세제곱, 자, 이 친구랑 계산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까지 돼요. 뺀 거죠, 둘이 식을.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기다가 또 알파 세제곱 맞춰줘야 되니까 플러스 2분의 1 알파를 이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알파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그럼 또 나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 다 왔어요. 플러스 2분의 1 알파까지 나와요. 계산은 너네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쌤이 빨리 한 겁니다. 자, 근데 아직 2차예요. 2차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4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1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 더하기 2분의 1 알파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이거를 마무리로 빼주면 4분의 1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1번이 바로 나오는 거야. 이 이유가 뭐냐? 지금 이렇게 나누기 한 거를 검산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이거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검산식을 쓰면은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2분의 1 알파 제곱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4분의 1이 몫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4분의 1인 거지. 근데 이 친구가 몇이었기 때문에 0이었기 때문에 이게 싹 날아가고 4분의 1만 남게 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이 친구는 4분의 1이라고 딱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전형적인 나눗셈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신에서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주 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복습 겸해서 설명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답은 잘해. 미치겠네. 자, 실험 볼게요. 자, 이제 꽤 난이도 높은 문제다. 자, 요거 한번 얘기해 줘야겠다. 자, 지금 6월에 본 거고 6월에 보는 시험은 시험 범위가 오로지 고등학교 때 배운 것만 나오고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2차 부등식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고등학교 시험 범위고요. 그리고 번호가 20번이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너네 모의고사가 미리 한번 설명할게요. 총 30문제로 구성이 돼 있고요. 21번까지가 객관식이고요. 22번에서 30번까지가 단답식이에요. 서술형 없습니다. 단답식이에요. OMR로 다 체크하는 거예요, 답을. 그럼 지금 얘는 20번이죠. 그럼 뭐예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21번이고 그 바로 전 문제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수학은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난이도가 점차 올라가요. 그러니까 1번이면 흔히 얘기해서 사람 시키면 맞춰야 돼요.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시키거든. 근데 20번이면 뭐인 거야? 객관식 마지막 전이니까 어려운 문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20번은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쌤이랑 아직 뭐 설계 이런 건 아직 안 했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어. 우리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을 자꾸 탑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길지가 않으니까 그냥 여기서 연습하려고 갖고 온 겁니다. 됐지? 자, 문제 봅니다. 자, 체크해야 될 거 이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보면 바로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게 뭐예요? 항등식 떠올려야 되죠. 이거 안 떠오르면 쌤 제자 아니에요. 난 말했습니다. 자, 그 항등식이 이제 뭐야? 항상 등식을 만족하는 식으로서 항등식을 풀 때는 두 가지가 있잖아.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이 있잖아. 그지? 그리고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반드시 똑같다를 의미하기도 해. 항등식은. 자, 그래서 이걸 만족시킨데 이걸 만족하는 모든 P1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이걸 수치대입법이고 뭐고 할 수 있겠지만 항등식이라는 이 원초적인 개념은 좌변과 우변이 반드시 똑같이 생겨야 된다는 거거든. 자, 그럼 이 문제 갖고 온 이유. 좌변이 된 식을 우린 흔히 무슨 식이라고 불러? 예, 요거를
일로 화살표를 뺄게.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지? 그지? 자, 그럼 완전 제곱식이면은 아이디어를 또 너네가 연결할 수 있어. 완전 제곱식 하면 연결되는 아이디어가 뭐야? 힌트 줄게. 근. 중근이 나오는 식이잖아. 그지? 그럼 중근이 나오려면 또 어떤 아이디어가 연결돼? 판별식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야 돼. 너네가 내신 준비할 때는. 완전 제곱식이 나와? 그럼 중근을 구할 수 있는 식이네. 방정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면 판별식이 0이어야겠네.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 그럼 우변을 봐. 그럼 얘도 무슨 식이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고, 저 새끼도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럼 저 새끼도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나타나는 거라고. 아, 화살표 하지 말자, 이거.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해요. 그건 전개하면 여기까지 딱 잡히는 거야, 일단 세 개째. 그럼 이 상태에서 판별식 들어가겠다고요. 그건 짝수공식 안 되니까 판별식 쓰면 9a제곱 마이너스 8a제곱 빼기 16이 0이 될 거 아니야.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럼 a제곱이 16이겠지? 그럼 a가 두 개가 나오게 돼. 여기까지만 이해됐어? 그럼 a가 가능한 게 두 개지.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돼 있는 거야? P1 값의 합을 구하라고 지금 나온 거야. 알겠어요? 다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로 A가 4일 때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4일 때 풀면은 좌변은 PX 더하기 1의 제곱이 맞냐? 2구나. 이거 고. 그 다음에 A가 4를 대입하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6이 나오니까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우리는 지금 P1을 구해야 되죠. P1, P1. 그럼 PX가 뭔지를 알아야겠지? 그지? 근데 다시 이 식은 항등식이라고요. 그 항등식이니까 뭐야?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px 더하기 2가 몇인 거야? x만 6이 나오겠지? 이러면 틀려. 서연아 너한테 물어볼게요. x제곱이 4면 x2예요? 풀마이죠? 그래서 여기에 풀마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 이래서 20번이에요 이게. 제곱해서 x-6의 제곱인 거잖아. 그럼 우리는 x-6을 제곱했을 때도 되고요. 마이너스 x-6을 제곱했을 때도 x-6제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풀마가 붙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px가 두 개가 등장해. 플러스 x-6이었으면 x-8이 될 거고 마이너스 x였으면은 플러스 4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저 열심히 끄덕이고 있는데 얼마나 ES질런지 모르겠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그럼 A가 만약 4일 때야겠지. 그럼 또 쓰면은 px 더하기 2의 제곱은 이건 바로 쓸게요. x 플러스 6의 제곱이 돼요. 이건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라 굳이 또 다시 한번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서연아, px 더하기 2는 뭐인 거야? 풀마, 그렇죠. 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px는 플러스일 땐 x 플러스 4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8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와, 그럼 px가 몇 개 나왔네? 4개가 나왔네.
그럼 P1이 4개가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따라서 첫 번째 거에 1 넣으면 마이너스 7이죠. 두 번째 거에 넣으면은 플러스 3이죠. 세 번째 거에 넣으면은 플러스 5고요. 네 번째 거에 넣으면은 마이너스 9까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 나온다. 2번. 이게 20번 문제예요. 여기까지 처음 듣는 개념이네. 봐봐. 이제 너네 이런 문제를 할 때 해야 되는 자세인 거야. 자, 봐봐. 처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등식 딱 됐지. 좌변 우변이 반드시 같아야겠고 수치대입법 계수비교법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읽고, 그리고 좌변과 우변이 반드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좌변이 완전제곱식이니 우변도 완전제곱식 꼬려야 된다. 그래서 완전제곱식이니까 판별식을 써야겠구나 가 되는 거고, a 값이 2개가 나왔으니까 그럼 모든 p1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a가 4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둘 다 생각해서 답을 찾아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px를 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제곱해서 제곱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 풀마가 붙어야 되는 거구나 한 거잖아. 근데 이게 너네 1회차 때 했던 개념으로 다 끝나는 거라고. 복습을 안 했으면 이 개념들이 처음 느껴지는 거고, 복습을 했으면 맞다 나 이렇게 다 배웠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거리고 있는 겁니다. 쌤이 적어준 필기들하고 전혀 어렵지 않게 풀리잖아요. 지금 뭐 실수할 여지는 있죠. 제곱했을 때니까 여기 풀면 안 붙여 틀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 빼면 뭐예요? 전혀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다 배운 걸로 간다는 거야. 막 미친 듯한 문제가, 미친 듯한 개념을 쓰는 게 아니잖아. 알겠지? 복습 잘해. 그러니까 개념 같은 거 제발. 거의 약 팔듯이 얘기하잖아. 야, 내가 말한 대로 100점 나와. 진짜 다 맞는다니까? 수학 많이 한다고 100점을, 뭐 1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너 고득점을 맞출 수 있는 개념을 내가 다 얘기해준다고. 이 주변이 뭐야? 이 지역 자체에서 내가 제일 많이 알 거라고. 이건 다 놓고 얘기할 수 있어.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수학을 지금. 니네보다 많이 풀어요. 내가 문제를. 공부 많이 하고요. 연구 많이 하고요. 근데 안 해요, 사람들이. 또 잔소리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19번이죠.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겠죠, 나름. 보자고요.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두근이 나와 있어요. 전형적인 근각에서의 관계 얘기하는 거죠. 많이 했잖아, 이거는. 그럼 두근합이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이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기억은 맞지, 바로. 그럼 니은 풀 때 어떻게 해? 근각에서관한테 전형적인 거잖아. 이렇게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뭐야?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1인 거고 분자는 곱셈 공식 변형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할 거 아니야. 암산해. 3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고요. 2회차 때 이런 게 막 쓰면서 또 하지 마시고요. 이걸 머릿속에서 하고 바로 대입해버리면 되잖아. 니은도 맞고, 원래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은요, 기억 니은까지 서비스로 주고 디귿이 관건이에요. 디귿을 보자. 뭐라 돼 있어?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 갑자기 5제곱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이 등장하고요. 그러면서 그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같니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유일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계산할 줄 알아요. 그죠? 그럼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빼기 3알파 베타. 이것도 암기로 하면 좋겠지만 얘까지는 암기가 아직 힘들 것 같으니 쓰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둘 다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가 나올 거라고요. 대입하면은. 그럼 이걸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오냐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의 풀이를 알려줄 거예요. 둘 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풀이 갈게요. 자, 이걸 솔루션 1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직접 이걸 만드는 거야. 자, 쌤이 만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안 외웠으니까요. 외우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거. 너네가 외우는 건 세제곱까지고요. 그 이후부터 너네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드는 게 안 어려워요. 자, 뭐냐면 첫 번째 한번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을 하라 했지. 야, 그럼 뭘 제곱해야 4제곱이 되죠? 제곱을 제곱해야 4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걸 제곱하면 4제곱이 등장하겠죠. 근데 이게 깔끔하게 얘를 전개하면은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만 나와요?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4제곱 더하기 2알파 제곱 베타 제곱 베타 4제곱해서 이 가운데 게 새롭게 등장하죠? 근데 그게 좌변에 있냐고요? 둘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좌변에 없잖아요. 그럼 이걸 뭐 해주면 되겠어요? 빼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빼기 2 알파 베타, 이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베타 제곱이라고 적을게.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만들면 된다고요. 안 어렵잖아요. 너네가 알고 있는 그 곱셈 공식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아까 니은 할 때 요거 3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9 빼기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이었거든. 그럼 7이 되겠지. 오케이. 뭐야 이거 왜 4제곱이라 적어놨어 여기. 그럼 얘를 봐봐. 이제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을 찾아야 되죠. 얘는 산 넘어 산이죠 또. 그럼 생각 위에처럼 제곱했을 때 5제곱 되는 게 있어요? 제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수에 2를 곱하겠다는 소리인 거잖아. 근데 2를 곱해서 어떻게 5가 돼? 분수일 수밖에 없잖아. 2분의 5여야 되잖아. 그치? 그럼 그때는 제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요. 몇 제곱이랑 몇 제곱 곱하면 5제곱이 되겠어요?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돼요. 세제곱이랑 제곱을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니까 5제곱이 될 거 아니야. 지수 법칙은 곱했을 때 더하잖아.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가볼까요? 이거 전개하면 알파 5제곱, 알파 제곱, 베타 세제곱, 베타 제곱, 알파 세제곱, 베타 5제곱 이렇게 등장하죠? 근데 나는 좌변하고 우변이 같고 싶은 거죠? 그럼 또 필요 없는 친구가 등장하지? 그럼 이걸 뭐 해버리면 되는 거야? 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규칙이 나와. 너네가 세제곱 이후 다음 애들의 곱셈 공식을 너네가 만들어야 돼. 뭐 4제곱이든 5제곱이든 6제곱이든 7제곱이든 만들어야 돼. 그럴 때는 너네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제곱을 하든가 아니면 뭐랑 뭐를 곱하든가 그리고 필요 없는 걸 빼면 돼요. 이게 원래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시해온 곱셈 공식의 변형을 만드는 방법이야. 너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인 거 당연히 외우고 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다시 생각해보면 얘를 제곱했어. 그럼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잖아. 그럼 2ab가 필요 없으니까 빼는 거 아니야. 같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원리인 거야.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외워봤자 도움이 안 돼. 왜냐? 외울 거면 4제곱도 외우고 5제곱도 외우고 6제곱도 외우고 7제곱도 외우고 8제곱도 외우고 9제곱까지도 외워야 돼. 왜? 학교 실제 시험에서 9제곱까지 나오거든. 언제 하나나 외워? 차라리 만드는 방법을 알고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게 더 빠르지. 외웠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이래서 또 한편으로는 수학이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하는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결국 암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포장을. 이해 후 암기하는 과목이다. 다 줘버렸네. 자, 그럼 요게 필요가 없으니까 이 두 친구를 빼줄 거지. 근데 이거 뺄 때 보면은 이 둘이 묶이는 게 있어 없어? 있죠? 뭐로 묶이죠? 알파 베타가 아닐 거예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묶이죠? 그럼 여기 괄호 안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 친구가 알파 제곱으로 묶을 수 있다고. 2개, 3개니까. 그리고 베타 제곱으로도 묶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다시 써야 분배했을 때 이 친구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럼 얘는 3이었고 이 친구는 위에서 구했다시피 마이너스 4였고 그리고 이건 제곱하면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 아니라 마이너스 11까지가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11 나왔고 7 나왔죠? 그럼 이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4예요. 똑같네요. 그러니까 디귿이 맞다가 되는 거예요. 자, 2회차 첫 시간에 너네들한테 당연히 맨 앞에서부터 가볍게 복습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요 친구들입니다. 세제곱 이후부터는 암기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만드는 걸 연습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을 이건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인가 금요일쯤에 아마 2회차 시작될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준비했다고 원래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이득 제대로 챙겨가자고.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돈 내고 그냥 시간 때우고 나 공부했어 이게 아니라고. 얻어가라고. 끄덕이기만 하지 말고. 자, 두 번째. 이건 멋있게 불기. 봐봐. 자, 이거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하자고 했잖아. 그러면 결국 근이니까 등식에 대입하면은 x에 대입하면 등식을 만족시키겠죠. 그래서 알파가 근이니까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요거 얘기할 거야. 잘 들어. 자, 그럼 따로 빈 공간에 필기해 주셔야 돼요. 오른쪽쯤에. 자, 얘들아.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이 나왔어. 자, 지금부터 습관 들여야 돼. 너네 이거 보고 알파 세제곱은 1이구나 라고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원리 설명합니다. 자, 뭐냐면 여기 양변에 알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 보이죠?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곱셈 공식이 나오잖아. 그게 0이겠지. 우변은 0 곱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넘겨서 여기가 나오는 거야. 명심해. 요거 많이 써요. 많이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 더 있죠. 그럼 얘를 보면요. 요걸 보고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바로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땐 앞에 뭐 곱해주겠어요? 그치. 알파 플러스 1을 곱해주겠지. 그럼 알파 세제곱 더하기 1은 0 나올 거 아니야. 곱셈 공식이야. 곱셈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알파 세제곱은 1,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식의 형태도 잘 봐. 이 식의 형태도 잘 봐. 많이 써먹어. 알겠죠? 자, 근데 왼편 봐보세요. 쓸 수 있는 상황인가요? 마이너스 1이잖아. 못 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2를 일단 더해줄 거예요.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2가 되겠죠. 더한 거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변에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을 곱해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은 2알파 마이너스 2까지 나와. 됐죠? 그래서 알파 세제곱이 2알파 마이너스 1까지 나와요. 이거 만드는 거 꼭 연습하세요. 이거 언제도 도움되는 거냐면요. 너네 복소수 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쌤이 1회차 때 안 한 개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도 쓰여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건. 이거 꼭 만드는 거 오늘 내로 한번 꼭 해봐. 자, 그 알파 세제곱이 2알파 마이너스 1이 나왔죠? 그럼 알파 4제곱은 양변에 뭘 곱하면 구할 수 있겠어요? 알파 제곱을 곱하면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2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고, 알파 5제곱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또 양변에 알파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봐보세요 이제. 자, 그럼 요 친구부터 다시 정리할 거야 이쁘게. 저기 알파 제곱 써있지? 알파 제곱 써있지? 요걸로 알파 제곱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알파 제곱은 1 빼기 알파죠?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은 2 곱하기 1 빼기 알파 빼기 알파니까 얘가 결국 2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나온다고. 공간 없으면 집에서 다시 영상 보면서 정리해요. 공간 없으면. 이렇게. 그럼 이 친구도 또 뭐야 이제 알파 세제곱을 우리가 알잖아. 2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니까 이 괄호 열고 2알파 마이너스 1 그리고 알파 제곱도 알잖아. 알파 제곱이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5알파 마이너스 3까지가 돼요. 됐어? 이러면은 베타는 안 해도 돼. 왜냐면 베타는 문자만 다른 거잖아. 똑같아 생긴 게. 베타 4제곱 베타 5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빈 공간에다가 나머지 이제 뭐 노트에다 정리하든가 하시면 돼요. 그럼 디귿에 나와 있는 식이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 더하기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이잖아. 그럼 이렇게 짝 맞춰서 쓰자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대입하면 끝나 이제. 알파 4제곱은 2 빼기 3알파고 여기 다 구해놨어잉? 베타 5제곱은 5알파 빼기 3이고 그 다음에 베타 4제곱은 요거 문자만 바꿔서 쓰면 돼. 2 빼기 3베타고 베타 5제곱은 5베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라고. 그럼 계산해주면 2알파 더하기 2베타 빼기 2까지 나와요. 그럼 이게
2로 묶어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잖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었지? 그럼 마이너스 4가 그래서 답으로 나온다고요. 이게 두 번째 풀이에요. 두 번째 풀이도 반드시 습득하셔야 돼요. 물론 너네가 직관적으로 이야기는 당연하게도 첫 번째 풀이가 가장 쉬워요. 근데 두 번째 풀이는 요 문제뿐만 아니라 복소수라든지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쌤이 안 한 개념이라든지 거기서 다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걸로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해요. 둘 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13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이고, 생각보다 많이 못했네. 자, 13번 갑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요 문제를 갖고 온 이유는 요것 때문이야. 요것도 자주 나와. 지금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서로 부호가 다르다고 했죠. 자, 요거를 따로 필기해 볼게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대요. 여기서는 두 가지 사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저 텍스트를 다시 봐봐.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는 다르대. 멍하니 또 그냥 말아보지 말고 생각해봐. 누구랑 누구죠? 숫자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걸 두 개의 숫자로 얘기해보세요. 누구랑 누구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하고 -1 있잖아. 절대값 같잖아. 근데 부호는 다르잖아. 그럼 또 누가 있겠어? 이 마이. 뭐 계속 무한히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럼 A라고 했으면 -A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 그랬을 때 만들 수 있는, 아니, 얻어갈 수 있는 정보가 두 가지가 있어. 뭐냐면 더하면 0이에요. 더하면 0이야. 이걸 설명할 필요 없잖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곱하면 음수예요. 몇인지는 몰라요. 근데 곱하면 일단 음수예요, 무조건. 굳이 더하면 곱하면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2차 방정식인데 두 실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했기 때문에 근각에서의 관계랑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그럼 이제 문제 풉니다. 두근의 합이 몇이라는 겁니까? 두근의 합이 0이라는 소리인 거라고. 그러면 a제곱 빼기 3a 마이너스 4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이게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a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4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인수분해한 거야. 그럼 둘 중 하나 걸러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보는 게 두근의 곱인 거죠. 그럼 두근의 곱은 음수여야 되죠. 근데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a 더하기 2예요.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a가 2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만족시키는 답은 4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 멘트가 너네들이 이제 절대값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절대값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도 내신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새로운 문장을 주고 그 특징이 뭘까를 본인이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얘는 힌트를 줬어. 2차 방정식이고 두실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근각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럼 둘이 더했을 때 어때? 둘이 곱했을 때 어때?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야. 절대값이 같고 부가 서로 다를 때. 아시겠습니까? 예. 뭐 밑에도 이제 뭐 절대값에 대해서 나오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일단 여기 방정식에 나와 있는 것 좀 풀고 그리고 몇 개는 좀 냅둘 거예요. 나중에 하려고. 그리고 나서 함수 얘기로 이제 갈 겁니다. 네. 자, 고생 많았습니다.